규모와 해상도, 이성의 시대를 거치며 인류는 세상에 대한 이해의 끝에도 달했다. 아인슈타인의 물리학과 양자역학의 활입은 미지의 영토에 발을 내딛는 아직 불완전한 모험의 시작이었다. 이러한 분야는 고유한 지식의 규칙이 존재할 수 있는 세계로 인간의 인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으며 오직 이론적 관념으로만 알 수 있다. 양자역학은 세상을 미세한 규모에서 설명하는데 하비드 대학교의 물리학자 그렉 캐스틴 그레스 캐스틴은 양자역학의 기본 개념을 이렇게 표현했다.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고 사물은 관찰되기 전까지 정확한 위치가 없다. 반면 일반 상대성이론은 세상을 우주의 규모에서 설명하며 모든 것은 관찰 여부와 상관없이 예측 가능하다고 본다. 두 이론 모두 잘못된 것으로 증명된 적이 없지만 둘 다 진실일 수는 없으며 어떠한 실험도 두 이론 중 무엇이 우세한지 증명할 수 없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불확실성이 바로 현대 세계의 근간을 이룬다. 양자물리학은 여러 혁명에 기여했고 특히 컴퓨팅 혁명을 가능하게 했다. AI는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같을 것이다. 이미 AI는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메커니즘으로 통찰을 제시하고 현실을 바꾼다. 아울러 조만간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하기 힘든 과학이 AI 분야를 주도할 것이다. 이성의 시대는 300년간 무수한 성공을 거두었음에도 정체되었다. 물리학을 통합하려 노력했으나 더 진전을 이루지 못하는 뚜렷한 무능이 바로 그 증거다. 우주와 양자세계를 뒷받침하는 핵심 이론들을 내놓은 지 100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현재 순수하게 인간이 연구하는 과학에서 겪는 정체와 고군분투는 인간 지능이 생물학적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는 한 가지 징후에 불과하다. 고유한 조사와 학습 방법으로 AI는 크기, 규모와 정확도, 해상도, 면에서 비인간적인 엄적을 달성하여 인간의 발명이나 인간종 자체와 근본적으로 다른 변화를 촉진할 것이다. 그렇다 해도 AI가 인간 현실의 양끝단 사이를 화해시키며 현재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완전히 생소한 방법으로 인식의 혁명을 유도할 수 있을까? 인간 뇌의 물리적 크기는 우리의 해부학적 구조로 결정된다. 뇌는 두개골 안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하며 영아의 두개골은 일반적으로 여성의 산도를 통과할 수 있는 크기여야 한다. 하지만 너무 작으면 인지적 결합이 생길 수 있고 그 이상으로 크면 아기와 엄마는 출산 과정에서 생명을 잃을 수 있다. 여타 생리적 한계들도 제약이 된다. 가령 뇌의 무게에도 실질적인 제한이 있다. 제왕절개나 이후 출현한 인공자궁을 제외하고 생각하면 이것은 인간이 진화적 평형, 안정기에 도달했다는 뜻이다. 현재 A 모델은 처음 발명되었을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기량을 갖추었다. 지금까지 AI에게 적용된 규모의 법칙 스케일링 론스, 오래된 예를 들자면 사물의 길이를 늘릴 때 면적은 제곱으로 비례해 늘어나는 법칙은 진실로 보이지만 우리는 매개 변수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 모델이 정확히 얼마나 기량을 끌어올릴지 알 수 없다. 특정 수준의 연산 능력과 복잡성에 도달할 때 특정 기량이 출현하는 과학적인 이유를 아직 밝혀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동물의 왕국에서 신체 크기 대비 뇌의 크기 비율은 지능과 뚜렷한 상관관계가 없다. 예를 들어 돌고래, 코끼리 그리고 몇 귓고래 모두 뇌가 인간의 뇌보다 70 비율이 크다. 하지만 초기 과학에 따르면 크기는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역할을 한다. 인간의 생물학적 한계를 감안할 때 우리는 뇌 규모의 법칙을 시험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AI는 사전에 정해진 물리적 규모 없이 세상에 등장했다. 우리가 크기를 식별할 수 있는 물리적 그릇 안에 담기지 않기 때문에 크기에 구애받지 않는다. AI 모델의 물리적 호스트, 중심인 칩과 데이터 센터는 지까지 관찰 가능한 한계 없이 클러스터화되고 연결될 수 있다. 달리 말해 규모의 법칙은 인간에게는 한 번도 검증된 적 없는 방식으로 AI에 분명히 검증될 것이다. 그리고 규모의 법칙이 AI에 통한다고 검증되면 과학적 사고의 역사 내내 인간 이해의 범위를 제약했던 규모는 인간 뇌와 AI 모델을 차별화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밝혀질 수 있다. 규모의 핵심적인 부작용은 해상도다. 인간은 오랫동안 범위를 넓혀 아주 작은 것과 아주 먼 것을 관찰하고 싶어 했다. 현미경과 망원경은 인간이 사용하는 전형적인 관찰 도구다.
여기서 저평가된 도구가 바로 평범한 펜이다. 약 4000년 전에 발명된 글쓰기는 복잡한 정보와 지식을 부호화하고 전파하는 뛰어난 도구로 남아 있다. 그 중에서도 수학은 아마도 가장 순수하고 보편적인 인간의 언어로 다른 언어 없이 수학만으로도 난해한 사상을 전달하고 기술 프로젝트에서 협력을 촉진할 수 있다. 한편 언어는 1바이트라는 용량 안에 담을 수 있는 다양성과 형태의 아름다움이 이례적으로 뛰어나다. 언어는 인류가 발명한 가장 효율적인 데이터 체계다. 관찰 가능한 정보를 생산하기 위해 현실을 확장하거나 축소한 후에도 인간은 두 번째 단계를 수행해야 한다. 즉, 그 정보를 유용하게 만들기 위해 미가공 정보를 추상화해야 한다. 오늘날 AI가 바로 같은 일을 수행한다. 그리고 그털 때 인간의 것과 흡사한 도구를 사용한다. 0과 1로 구성된 이진법 문자열을 사용해서 문서로 작성된 인간 경험을 컴퓨터의 언어로 바꾼 다 글쓰기와 마찬가지로 생각해보면 이 문자열은 원시적에 보인다. 하지만 이 문자열 덕분에 시각과 청각, 가장 많은 정보를 가장 빨리 처리할 수 있는 인간의 감각을 디지털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러한 유사성이 있지만 AI는 인간과 다르다. AI는 규가 증가함에 따라 더 많은 정보를 동시에 처리하고 정보에서 부사항을 불필요하게 희생시키지 않고서도 유용한, 적어도 AI 자체에 유용한 분석을 생산할 수 있다. AI가 훈련 시 사용하는 데이터의 규모는 AI가 작동하는 네트워크의 복잡성과 사용한 상징의 밀도와 결합되어 학습과 추론 과정 그리고 궁극적으로 출력값의 해상도를 전례 없이 높일 것이다. 인터넷은 인류의 보편적인 도서관이자 우리의 응축된 경험이 담긴 분산화된 웹이다. 초기 AI는 이 인터넷의 텍스트로 훈련해서 인류는 알지 못하는 우리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것이죠. 미시적으로 모두 밝혀낼 것이다. 그야말로 우아한 역전이다.